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무의식의 특성. 이것은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79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무의식에서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조금 하다가 이제 끝에 좀 남겨뒀는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학습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해서 4단계에 도달합니다. 저번에 학습의 4단계 설명드렸죠. 하지만 최단 시간의 4단계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는 대체로 긴장이 뒤따르는데, 이 긴장이 무의식의 학습 능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긴장 없이 학습할 때 가장 빨리 4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두 가지 학습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면 학습법입니다. 잠들 때 취침 후 30분 정도까지는 의식적 긴장이 풀어지고 아직 잠은 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영어나 오디오북을 들으면 무의식이 정보를 저항 없이 바로 흡수하여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낮잠 잘 때마다 오디오북 들었더니 한두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놀이 학습법입니다. 일과 학습을 놀이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암기를 할 때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놀듯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짧게 설명했는데, 결국 긴장하지 않고 학습하는 게 제일 빨리 잘하게 되는 방법이던데,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 실패의 두려움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도 EFT에서 지우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학을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한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학을 사람들이 잘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역시나 긴장입니다. 특히 이제 어학은 이 머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긴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미국의 바보도 영어는 한다거든요. 결국 뭐냐, 바보도 영어 하기 때문에 영어 배우는 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많이 해도 잘 못하느냐? 일단 외국인 앞에 서면 어버버버 해요. 긴장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영어를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데, 영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냥 말인데, 영어가 영어 못하면 무슨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문법에 맞게 말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영어를 더 못하게 만들죠. 부담스럽고 재미없게 만들고. 자, 그래서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하는 걸 많이 그 긴장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일단 EFT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학습법. 자, 잠들기 전에 알딸딸 할 때 이때 자꾸 듣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긴장을 풀게 되겠죠. 익숙해지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놀이 학습법인데, 저는 전에는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좌해서 책 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리클라이너, 등받이 뒤로 제껴지는 소파 있죠.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휴가지에서 유럽 사람들 휴가지에서 책 보듯이 그렇게 쭉 책 보고 음악 듣고 졸리면 자다가 이렇게 보통 요즘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공부한다는 느낌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만화책 보듯이 공부할 수 있다면 엄청 공부 잘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놀이 학습법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리클라이너에 쭉 기대가지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놀듯이 졸듯이 공부하셔도 되고, 자, 애쓰지 않고 공부하는 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적어놨네요. 잘하는 사람은 즐긴다. 즐기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즐기면서 놀듯이
학습하면 저절로 잘하게 된다. 결국 뭐냐면 공부라는 느낌을 갖지 않고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느낌이 안 들게 편안한 자세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카페는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낼 필요가 없고 그거 어색하거든요. 카페는 차 마시고 노는 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떠들고 놀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것보다. 떠들고 놀고 뭐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치 공부가 놀이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야지 공부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80쪽 무의식은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낸다. 종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한숨 자고서 생각해봐 또는 한숨 돌리고 생각해봐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sleep on it이라고 하는데 한숨 자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sleep on it. 자, 정말 한숨 자고 나면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흥미롭게도 영어에도 자면서 생각해봐 you should sleep on it 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서양의 옛 사람들의 지혜에 의하면 한숨 자고서 생각함으로써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성급한 결정에 수반되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어집니다. 또 잠은 기억을 정리하고 그날의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의식적으로 문제에 집중한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많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면서 생각해봐 한숨 자고서 생각해봐 이 실제 효과 있습니다. 제가 전에 수면에 관한 BBC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면 밤에 잠을 잘 때 꿈에서 그 학습을 계속합니다. 스키를 배우는 사람은 스키 타는 꿈을 밤에 잘 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는 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잠은 그날 학습한 것을 다시 자면서 무의식에서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면서 이제 그걸 학습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그 능력이 좀 더 향상되더라는 그런 결과를 제가 BBC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 한숨 자면서 생각해봐 한숨 자고 생각해봐 이게 효과죠. 사실 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자면서 하면 뭐가 될까? 저절로 뭐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이 말이죠. 흥미롭게도 이에 관해 실제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데익스테르 하위스 박사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할수록 더 나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때로 최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숨 돌리는 것 또는 한숨 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숨 돌리다 보면 무의식이 판단 과정에 참여하여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현상을 연구하고 찾아냈는지 그의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은 몇 개의 상품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나 자동차 등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월등하게 우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설명서를 본 후에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은 계속 집중해 생각하고 다른 집단은 한숨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정하게 하였는데 복잡한
장점과 특성을 가진 상품일수록 한숨 돌린 집단이 더 나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의식적 사고는 일반적인 기대처럼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무의식적인 사고를 하면 보통 의식적 사고에 따르는 편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의식적 사고의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 편견을 배제하고 결정 요소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스포츠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6주간 매주 실험자들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352명 학생을 대상으로 곧 있을 4차례의 축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 참가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먼저 컴퓨터로 20초간 참가 팀들의 과거 경기를 보았고 나중에 있을 경기 결과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 집단, 즉 의식적 판단 집단은 2분간 생각할 여유를 주었고 다른 집단, 즉 무의식적 판단 집단은 2분간 전혀 다른 과제를 주어 집중하게 한 후에 그 결과를 예측하라고 일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의식적 판단 집단이 의식적 판단 집단보다 경기 결과를 더 잘 예측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분 동안 계속 생각한 집단보다 2분 동안 딴 거 하느라고 딴 거에 정신 돌렸던 사람들이 더 잘했다 이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무의식적 판단 집단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핵심 정보들을 더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기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역대 성적만을 위주로 더 나은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지 않던가요? 하지 않던가. 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존의 편견이 더 많이 개입됩니다. 무의식적 판단 집단은 이 실험에서 의식적 판단 집단보다 주요 변수들의 중요도를 더 정확히 고려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식에도 편견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영역이라면 한숨 돌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내버려 두면 무심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위 직관, 영감, 통찰 등이 모두 이런 무의식의 판단력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에 내맡기면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의식의 최선의 판단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의식에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 여기 나온 것들은 일단 한숨 자고 생각한 거죠. 잠자면서 무의식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딴 걸 해보는 거죠. 딴 걸 하는 동안에 또 무의식은 여전히 좀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딴 걸 하면서 이제 무의식에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생각하는 거, 딴 거 해보는 거. 이게 이제 무의식이 최선의 판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83쪽. 애쓰지 않을 때의 무의식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다. 요건데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신념이나 의도가 무의식에 심기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의식적 신념이나 의도가 확언으로 이루어지면, 즉 당신의 의식적 생각을 무의식이 실제로 실현시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의식의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경험과 결과를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의도나 신념을 심을 때에는 절대로 의지를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식적 의도나 신념과 무의식적
의식적 의도나 신념과 무의식적 의도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의식의 의도와 신념과 무의식의 의도와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이런 일을 꼭 이루어낼 테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더라도 무의식이 하지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종종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음의 이런 역설과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력할수록 애쓸수록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억지로 의지력을 발휘해 3일간 애를 쓰고 나면 나중에는 지치고 너덜머리가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무의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암시요법의 창시자 에밀 쿠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상은 무의식의 신념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힐 때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둘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셋째,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할 때 그 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넷째, 상상은 마음 먹는 대로 움직인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의식과 무의식으로 바꾸면 의식과 무의식이 부딪힐 때 충돌하면 예외 없이 무의식이 승리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면 무의식의 힘은 의식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는 만큼 더 무의식이 더 세져서 의식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할 때는 그 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커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인다. 무의식은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의식을 훈련할 때는 자연스럽고 즐겁고 단순하게 확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절대로 노력하거나 애써서는 안 됩니다. 징크스나 나쁜 사주나 점과 같은 부정적인 자기암시가 그렇게 쉽게 자주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의식과 무의식이 부딪히면 항상 무의식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는 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눈은 점점 초롱초롱해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이름은 더 모호해지고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은 더욱 터져나오고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 더 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의지보다 무의식의 신념과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지를 다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상상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노자는 이것을 억지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위이무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특히 한국 사람은 요즘 노력이라는 유행어가 있던데 한국 사람은 생산성이 열심히 하는데 생산성이 낮은 걸로 유명하죠. 그건 뭐냐면 의지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자연스럽게 훈련해야 합니다. 무의식이. 그런데 이제 의지력을 너무 많이 씁니다. 애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애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대부분 부담과 긴장이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애쓰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애쓰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 마음을 이제 애쓰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하여튼 없애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아까 또 무의식에 내맡기면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나온다. 오늘 했던 거 생각해 보시죠. 무의식에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나오고, 무의식이 최고 역량을 발휘하고, 의식은 무의식을 이길 수 없다. 이거 관련해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장사상을 이런 무의식의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무의식을 믿고 무의식에 내맡겨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자장자 사상을 정리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을 믿고 무의식에 모두 내맡겨라. 이게 이제 노자장자는 사실 이 무의식의 특성을 정말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의무불이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다 그거잖아요. 참 엄청난 건데, 노자장자를 이해하는데 제가 이런 무의식의 특성을 이해하고서야 노자장자가 더 잘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애쓰지 않으면 잘 된다. 이게 참 이와 관련해서 생각난 것들 아주 그 생각난 사례 하나가 있어서 지금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이제 이 EFT를 전문가 과정까지 배운 어떤 강릉에 사시는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50대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몇 년 전인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차가 공중에 붕 떴어요. 붕 떴다가 이제 다시 추락하는 게 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제 강의를 엄청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그때 마침 그 순간에 제가 얘기한 무의식을 믿고 무의식에 모두 내맡겨라. 그 내맡김이라는 단어가 팍 떠오른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다. 차가 이게 붕 뜨는 거 이거는 나의 의식적인 판단력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내맡기자 이러고 이제 핸들을 그냥 가볍게 딱 잡고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뚝 돌아가지고 갑자기 다시 한 바퀴 하나 빠졌으니까 세 바퀴로 탁 하고 이제 땅에 디뎠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서 빙빙 돌았는데 별탈 없이 그분은 거의 별로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탁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 이분이 내맡김이라는 그 생각이 안 떠올라서 막 당황하고 핸들을 돌리고 그랬더라면은 차도 차는 물론 많이 부서졌지만 차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 본인도 엄청나게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거라고 그런 사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고맙다면서 그때 그 내맡기라는 말을 듣고서 내가 지금 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내맡김에 관한 사례가 이제 또 장자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수레를 타고 가다 떨어졌는데 멀쩡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술에 취해도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는데 우리가 도에 취해서 완전히 취해서 내맡기게 되면은 얼마나 더 큰 것들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얼마나 더 안전해지겠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두려움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 때문에 내맡기지 못하죠. 근데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술에 취하면 내가 생각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별로 안 다친 거죠. 결국은 이 무의식을 믿고 무의식에 맡기는 태도,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밀 쿠에가 잘 설명을 했고요. 노자 장자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자와 장자에서 잘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 노자는 이것을 억지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왜 애를 쓰느냐?
첫째,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런 막 EFT 지어야 되겠죠. 두 번째, 실패나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의식에 내맡기면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오늘 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무의식을 믿고 무의식에 내맡기면 다 잘 된다. 예. 그래서 무의식을 믿고 무의식에 내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EFT를 많이 해야 됩니다.